등이 켜진다. 하나, 둘. 인류의 문명을 밝혀온 불. 사람들은 빛을 나누어 마음을 열고 등불을 켜고 나와 이웃의 안녕을 염원하는 의식과 신명나는 놀이로 대동의 축제를 열었으니 지혜와 자비의 상징인 연등회가 그것이다. 연등회 준비가 한창인 경기도 한 선원. 채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등 행렬에 사용할 장엄 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연등 축제는 4월 초파일을 앞둔 6개월 전부터 각 사찰에서 시작된다. 연등회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가 축제인 셈이다. 연등회에 쓰이는 등은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다. 자발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연등회의 저력이다. 연등 축제의 자발성은 빈자 1등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부자의 크고 화려한 등보다 가난한 이의 지극한 정성이 담긴 등 하나가 세상의 어둠을 오랫동안 밝혔다는 것이 빈자 1등의 의미다. 올해로 18년째 장엄등을 만들고 있는 이도 있다. 매년 코끼리 장엄등을 만들어서 생긴 별칭도 코끼리 엄마다. 잠깐의 쉼도 없이 꼬박 하루를 매달려야 작은 코끼리 장엄 하나에 손붙이기를 완성할 수 있다. 연등회를 준비하는데 올곧게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고 그 안에서 신명을 만들어내는 일.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한 이것이야말로 누구의 강요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행사 기간 한 달 전 이상부터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면은 행사 때까지 촉파를 칠 때까지 밤낮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스스로 신명이 나서 참여하는 축제. 일이 아닌 수행이라 여기며 공덕을 쌓는 열정이 담긴 축제. 그것이 바로 연등회다. 오늘날 연등회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1996년부터 조직된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주축이 돼 진행된다. 연등회 보존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총무원장을 비롯해 5명으로 구성되며 연등회 실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물론 연등과 지화 제작 및 전승교육과 전통등 전시 등을 총괄한다. 연등회에 대한 기록은 통일신라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와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전해진 연등회는 신라 경문왕 6년인 866년 정월 보름에 행해진 기록이 남아있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 연등회는 정월 보름의 연중 행사로 정착했고 연등회가 4월 초파일에 행했다는 문헌 기록은 고려 중기 이후인 의종 때 처음 발견된다. 상원 연등회가 개최했던 것에 반하여 점차 초파일 연등회가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조선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상황이 역전되어서 4월 초파일 연등회가 우리 고유의 민속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조선시대 연등회는 태종 15년인 1415년 국가에서 행하는 연등회를 금지하는 명이 내려지면서 점차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4월 초파일 연등회로 정착됐다.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잠두봉 관등이 큰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이날은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돼 각종 놀이와 유희가 이뤄졌다. 잠두봉은 오늘의 서울 남산이다. 당시 연등회가 국가적인 행사가 아닌 사찰이나 민간을 중심으로 한 세시 풍속으로 행해졌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민간에서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놀이와 연희, 불교 의식을 더함으로써
그 불교적인 연등 행사를 계속 지탱해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민속 행사로서 머문 것이 아니라 4월 달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세시 풍속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연등회는 변화를 맞는다. 주춤했던 연등회는 1928년 종로 일대의 상인들이 불교계와 협력하여 성대하게 관등대회를 개최했다. 오랜 옛날부터 계승되어 온 4월 초파일 연등회는 광복 이후 다양한 연등놀이와 거대한 연등 행렬 속에 현대적인 축제로 거듭나기에 이른다. 양력으로 지내던 초파일이 다시 음력으로 환원됐고 조계사에서 실현을 한 후 불상을 모시고 종로 일대를 가두 행진하기 시작했다. 1909년에 분원 보통학교 학생들이 석가 탄신일과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여 제등을 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관불 이윤과 같은 행렬들은 계속 이어져 왔었죠. 1955년에 오늘날과 같이 본격적인 행렬로서 제등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보도기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1968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고 1975년에는 공휴일로 지정됐다. 1996년 연등회 보존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연등회의 명칭도 연등축제로 단일화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져온 연등놀이는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다. 민속문화를 역동적으로 구성하면서 자발적인 참여와 대동의 어우러짐이 빚어진 열정의 축제이자 민족축제로 뿌리내린 것이다. 연등회는 고려의 연등회를 계승해 소회일과 대회일로 나누어 개최한다. 소회일에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가로연등을 밝히고 전통연등의 전승과 발전을 염원하는 전통등 전시회가 열린다. 대회일은 이틀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연등법회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마당이 어우러진다. 부처님 탄신일인 4월 초파일 행사를 끝으로 모든 행사는 막을 내린다. 연등회가 가까워지면 연등회 장엄을 준비한다. 연등회 장엄은 관불단 장엄과 연등 행렬 위장 장엄으로 나뉜다. 장엄은 연등회를 실행함에 있어 향이나 꽃 등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오색 지화로 가득한 경기도 연화세계. 이곳에서 연등회에 사용되는 지화가 제작된다. 연등회 보존위원회 장엄도감인 정명스님이 지화를 비롯해 장엄 제작을 총괄하고 있다. 지화는 불교 의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오색을 쓰는데 천연 염색물로 한지를 염색해 모란과 작약, 연꽃과 국화 등을 만들어낸다. 조선시대의 감로탱화에도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단이 하나 있는 그 꽃들도 보면은 모란 작약, 연꽃, 수생화와 야생화 꽃을 단에서 올려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화는 연등회 관불단의 부채난 등과 부처님의 7걸음을 상징하는 연꽃 등에 장엄하게 된다. 현재 연등 행렬 위장 장엄에 사용되는 등은 장엄등, 행렬 등, 대형 조형 등, 가로연 등이 있다. 장엄 등은 행렬 선두에 제석천 등, 범천 등, 사천왕 등, 산붕 등이 있고 각 단체의 선두에 다양한 형상의 장엄 등을 사용한다.
장엄등은 연등회 보존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진 장엄등 강습을 바탕으로 각 사찰의 기술이 전수됐는데 오늘날 장엄등은 각 단체들이 기존의 등에 사찰만의 특성을 담아 독창적으로 제작한다. 행렬등은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작은 등을 말하는데 전통등을 재현하거나 전통을 소재로 매년 새롭게 제작한다. 전통적으로 등은 회향의 의미로 불에 태우는 소지 의식을 했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림과 문자로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전통등은 이것을 복원해 만든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쌀이나무나 대나무를 채취해 말려 뼈대를 만들고 초나 기름을 원료로 불을 밝혔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재료는 물론 제작 방식도 변화에 정착하고 있다. 연등 행렬에 많이 등장하는 수박 등은 복잡하게 휘거나 정교하지 않아도 되므로 쌀이나무 뼈대로 모양을 만드는데 6개의 뼈대를 만들어 한지로 배접 후 채색해 완성한다. 팔모 등은 대나무를 이용한다. 골조를 연결해 팔모 등의 기본 틀을 만들고 배접을 한다. 모서리 부분에 색지를 붙여 모양을 완성한다. 완성된 팔모 등에 다양한 형태의 그림과 문양을 넣어 마무리한다. 다른 행렬 등도 이와 비슷한 순서로 제작된다. 연등회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진의 시간이 된다. 때문에 손재주가 없어도 또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도 잠깐의 짬을 내 등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 환희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수행자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꿈도 꾸고 전통등 계승과 등문화 확산을 위한 등 제작 전승 교육도 연등회 보존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진다. 전승 교육은 매년 11월에 제작 실무자 교육을, 매월 토요일에는 일반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것도 똑같이 종이 테이프로 마시면 수박 등 전수 교육이 한창인 강습회. 각 지역의 사찰에서 온 신도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다. 말아진 것도 같이 잡아줘야지만 이게 어린이법에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걸 만들어요. 이게 처음에 한 거. 등 하나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강습회를 통해 직접 만든 등으로 연등 행렬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자들은 연등 축제에 남다른 애착을 갖게 된다. 전통등 전승 활동은 대학생들에게도 이루어진다. 올해 처음 온 학생부터 2년째 전수를 받고 있는 학생까지 다양하다. 생각보다 작업이 정교한 작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도 나름의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서 모양이 다 제각각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통이 갖는 어떤 멋은 다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전통등에 대한 강습은 최근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전수자 교육과는 별도로 외국인과 어린이 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통등 제작과 지화 제작을 가르치는 것이다. 연등의 전승교육은 이제 사라지고 있는 등들을 복원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승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어린이 전승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 전통 등에 바탕한 창의적인 등들이 다양하게 꽃피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등회 주요 일정은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정한다. 대개 초파일 직전의 금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하게 되는데 초파일이 월요일, 화요일이 될 경우에는 한 주 더 당겨 진행한다. 행렬 순서는 승가원부터 해가지고 한마음선언 간 다음에 다시 관음정에서부터 봉은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쪽에 보시면 연등 행렬은 크게 6개 등단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각 등단과 단체별 출발 시간과 장소는 각기 다르다. 때문에 연등 행렬의 동선과 순서에 대한 점검이 필수다. 불, 법, 승. 2016년 연등회에 막이 올랐다. 연등회 사전 행사의 의미를 담은 소회 일의 활용정점은 점등식이다. 점등식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네, 점등하신 내외 기분께서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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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점등식에 이어 5만여 개의 가로연등도 점등이 이루어졌다. 가로연등은 광화문 사사자 3층 석탑 등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 바로 다음 날까지 빛을 밝히게 된다. 며칠 뒤 인사동에서는 호기놀이가 펼쳐졌다. 호기놀이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 문헌을 통해 전해진다. 호기놀이는 예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동네 아이들이 이제 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웃이라든가 근처 상점을 돌면서 쌀이라든가 돈 혹은 또 천, 배 같은 것들을 얻어서 그걸 미천으로 삼아서 등 재료를 샀던 것에서 유래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민속 재현 차원에서 지금 4, 5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